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의 부산입니다. 요즘 해수욕장에 가면 레저 활동 즐기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바다를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수상 오토바이, 제트스키도 많이 보이는데요. 이 수상 오토바이가 민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안수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2014년 여름 광안리 앞바다에선 허가 없이 계류장에 접근하던 수상 오토바이에 부딪혀 20대 여대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전에는 바나나 보트를 타다 물에 빠진 관광객 4명, 수상 오토바이와 충돌해 중경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수영을 하는 사람부터 동력, 무동력 수상 레저 기구가 한돼 뒤섞인 부산 앞바다.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과거 각종 해양 레저 사고가 잇따랐던 이 광안리 해수욕장에 다시 한번 나와봤습니다. 사망 사고를 겪고 수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위험천만한 상황들은 여전했습니다. 패들보드와 서핑 강습이 한창 이뤄지고 있는 바다 한켠. 해수욕장에 정박해 있던 수상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출발하더니 빠른 속도로 바다 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지나다닙니다. 아이가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애들 노는데도 가까이 와가지고 막 묘기 같은 거 부리시고 하는데, 여기 보시다 보면 그 레저존인데 레저존 사이 사람들 사이에도 막 지나가고, 제가 위험하다 가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가시더라고요. 조금 많이 위험하죠. 고의성이 있든 없든 다른 레저객들에게 공포와 위협의 대상이 된 수상 오토바이. 심지어 바다 위에서 싸움이 오가는 등 매년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력기구가 오버리면은 뭐 파도 때문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동력 타시는 분들이 일부러 옆으로 많이 지나가요. 와서 파도 물도 일부러 뿌리고 가고, 이제 저희도 매년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서로 트러블 생겨서 이제 뭐 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항상 뭐 달라지는 건 없고, 실제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업 도중에 이제 초등학생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르르 와가지고 수업이 중단됐었어요. 또 다른 해수욕장. 이곳은 수상 오토바이 불법 계류가 문제입니다. 해양레저 사업장의 계류장에 차를 무단으로 주차하듯 수상 오토바이를 묶어놓고 가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쪽이 처음에는 막 뭐 싸우기도 하고 대지 말라 하고 뭐 오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그러기도 힘들어서 밥 먹는 동안 나와서 이렇게 대놓고 뭐 어디 이제 주차장처럼 번호가 붙어있는 거 전화해서 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처럼 레저 기구가 무단으로 계류장을 오가는 경우 또 다른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경에는 수상 오토바이로 인한 민원이 잇따릅니다. 접수되는 민원의 90% 이상이 위협 운항이나 굉음. 시민들의 불편 신고가 잇따르고 언제든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해경은 민원 현장에 출동하고 단속 활동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장에 한번 동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안파출소에서 출발해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취재진이 바다에 나갔을 때가 평일 낮 시간이라 레저객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해경이 단속해야 할 상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되면 민원이 급증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주말에 많이 나오십니다. 근데 저 수상 오토바이가 그 과속으로 이렇게 달리거나 굉음을 내서 이렇게 달리거나 해가지고 위협 운항을 해가지고 이 주변에 레저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방해가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출동해가지고 저쪽 강안대교 외곽 쪽으로 조금 나가서 좀 속도를 줄여가지고 활동을 해달라고. 민원을 접수하고 출동하면 현장 신고 내용을 방송으로 알리고 계도 활동을 합니다. 민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속도를 줄이시고 저 강안대교 바깥으로 좀 나가서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난폭 운항 등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정지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하지만 현장 안전 조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수상 오토바이의 최고 속도는 150km. 이렇다 보니 통제가 쉽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수상 오토바이의 경우 번호판이 부착돼 있지만 움직이는 와중에 번호를 식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기구 간의 구별도 쉽지 않아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체증을 해두셨으면 어떻게 저희가 찾기가 쉬울 건데, 그때 아마 한 수상 오토바이가 한 30여 척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색깔이 무슨 색인지
또 거기 번호판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번호판도 모르고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규제나 법령이 허술한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의 수상레저 안전법에는 수상레저 기구의 최고 속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난폭, 위험운항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제대로 된 단속이 힘듭니다.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거리 제한도 두루뭉술합니다. 법에서는 단지 수상레저 활동자가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해야 한다고 명시할 뿐입니다. 또 출발 항으로부터 18km 이내 해역에서는 출항 신고도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 감시망을 벗어나기도 쉽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해양 레저 인구. 지난해를 기준으로 부산에서 해양 스포츠 기구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22,000명, 등록된 레저 기구는 1,700대를 넘어섰습니다. 레저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당연히 사고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6년 55건을 기록했던 해양 레저 사고는 2017년 82건으로 67%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71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양 레저 사고는 그 여름철에 해양 레저 활동객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사고가 많은 편입니다. 수상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올해는 그 자체 그 기동 순찰대를 좀 모집을 해서 해수욕장이나 연안 근접한 그 수상 오토바이들에 대해서 그 안전관리 또 위법 행위가 있으면은 단속도 좀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양 공간은 공공재 공간입니다. 즉 다양한 법과 질서가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호 약속된 안전대책 마련과 안전수칙 준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어야 합니다. 비수기 안전관리에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 반영을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동력 및 무동력 해양레저기구, 해수욕 등 해양레저 활동별 번역, 그리고 이동 코스 구분 등 보다 체계적인 해양 레저 인구는 점차 늘고 있고 부산에는 본격적으로 피서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이나 제도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해양 레저객들도 자신의 즐거움만 챙길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실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물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출렁다리가 회동 수원지에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정구가 자체 용역을 벌여 그 결과를 토대로 부산시에 요청했는데 부산시가 개발 제한 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신청하면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갈매길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3일 금정구에서 열린 부산 대개조 정책 투어 현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금정구는 회동 수원지 갈매길과 아홉산을 연결하는 출렁다리 건설을 부산시에 요청했습니다. 제 뒤편으로는 현재 아홉산 임도가 조성 중인데 부산시와 금정구가 회동 수원지를 가로질러 제가 지금 서 있는 상현마을까지 잇는 다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금정구에선 이 출렁다리 건설을 위해 자체 용역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생태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회동 수원지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관광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용역 결과를 부산시에 제출했고 부산시가 응답했습니다. 걷기 좋은 부산 만들기를 추진해온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에 개발 제한 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을 신청하면서 조성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 국토부의 승인이 나면 국비 12억 원이 투입되는 102m의 다리가 조성됩니다. 하지만 오륜 본동마을 인근에서 아홉산을 연결하는 길이 190m에 달하는 제2의 출렁다리는 아직 계획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 지원 사업은 우리가 그 도시계획에서 일단은 국토부에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앙을 가로지는 그 출렁다리는 어차피 지금 당장 개발할 게 아니라서 장기적으로 보고 도심 속 생태 힐링 공간으로 최근 사랑받고 있는 회동 수원지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환경단체에선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공업용수로 전환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말하자면 그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보고 찾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로는 그게 우리가 음용수로 최소한 뭐 1급수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승인이 이뤄지면 다리 건설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열릴 계획이지만 그 이전 단계부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회동 수원지에 원하는 그 건등길은 어떤 길인가에 관련해서 충분히 숙려하고 고민하고 같이 토론하고 알려내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뒤에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물 위로도 연결해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될 회동수원지 주변 갈매길. 하지만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혹여나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해운대의 월출 명소 달맞이 언덕과 문텐로드는 해운대구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하지만 달빛을 받으며 걸어야 할 문텐로드는 밤이 되자 걷기 힘든 아찔한 길로 이름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김현정 기자입니다. 플래시 없이는 걷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자들끼리 오면 엄청 불안하고. 해운대구 달맞이 언덕에 위치한 문텐로드는 총 길이 2.5km, 폭 1.2에서 1.5m로 지난 2008년에 조성됐습니다. 썬텐에서 착안한 문텐은 해운대구가 2011년 명칭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고 특화된 관광 콘텐츠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특허청에 문텐로드로 상표 등록까지 했습니다. 삼포 해안길로 해운대 앞바다의 아름다운 풍광과 어우러진 달맞이 언덕과 문텐로드. 조성 10년이 지난 지금 밤의 문텐로드의 상황은 어떨까? 지금 해가 지고 점점 어둑어둑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 길은 문텐로드, 달빛을 받으면서 걷는 산책로입니다. 이렇게 어두워졌을 때 이 길을 걸으면 어떠한 모습들을 만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입 계단을 내려가자 흙바닥에 오솔길이 펼쳐졌습니다. 오른쪽 나무가 빼곡히 심겨져 있어서 부스럭 소리만 나도 무엇인가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높은 가로등은 없었고 무릎 높이까지 올라오는 볼라드 등이 산책로 한켠에 드문드문 설치돼 있었습니다. 네, 문텐로드 오솔길을 따라 제가 계속 걸어가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제 무릎 높이에 안전뱅이 조명만이 5에서 8m 간격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 카메라에 조명을 켜고 있습니다만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캄캄한 상태고요. 이 주변을 둘러보면 나무로 다 둘러싸여져 있고 이 하늘을 봤을 때도 굉장히 나뭇잎으로 뒤덮여 있어서 굉장히 어두컴컴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초행길로 이 길을 걷게 됐을 때 이 길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극대화될 그런 아찔한 모습입니다. 바닥도 울퉁불퉁, 곳곳에 돌뿌리가 솟아있고 경사도가 달라 위험천만했습니다. 한참을 걸어간 끝에 핸드폰에 의지해 걷고 있는 이 지역 주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마른 문텐로드인데 달빛이 있어도 지금 바닥이 보이지가 않고 그 라이트와 라이트 간의 거리가 멀어서 그 휴대폰 플래시 없이는 걷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매일 운동 삼아 낮에 문텐로드를 걸으며 지형에 익숙한 지역 주민도 저녁에 걷기 힘든 아찔함을 토로합니다. 낮에는 가끔 그러니까 좋은데 밤에는 나 솔직히 처음 왔거든요. 여자들끼리 오면 엄청 불안하고 겁도 나고. 이 무릎 높이의 조명에 의존해서 걸어야 하는 문텐로드. 하지만 그 조명마저 이렇게 꺼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길에는 또 안전펜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발을 조금만 잘못 디디면 떨어질 수 있는 추락의 위협까지 도사리고 있는데요. 조명을 잠깐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문텐로드지만 밤에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위험한 산책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 달을 은은하게 달빛을 받으면서 걸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실제 이름값을 못한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보니까 굉장히 조명이 어둡고 그리고 조명도 드문드문 있고 사실은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무엇보다
잡기 시작할 때는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실제 안전을 전혀 좀 책임지지 못할 것 같은,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면 나갈 수도 다시 계속 걸을 수도 없는, 그리고 중간에 어디로 가야 될지 그렇게 결정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문텐로드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문텐로드는 공원으로서 해운대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불이 꺼져 있고 간격 또한 들쑥날쑥인 볼라드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미래도시과에서 이달 초 관광시설 사업소로 업무가 통합된 상태였습니다. 저희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문텐로드 1호 수목정비와 편의시설의 정비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존 조명조도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텐로드 명칭과 관련된 이벤트 등은 관광문화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달맞이 언덕에 설치된 문텐로드 행사와 관련해 참가자 모집 등의 안내대로 해운대구 관광문화과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되돌아온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문텐로드 따라 걷고 많은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없거든요. 예전에 행대 붙여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저희가 따로 이렇게 무슨 행사나 신청 받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해운대구는 문텐로드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2021년 5월까지 특허청에 문텐로드로 상표 등록을 해놓고 새로운 이름을 공모하겠다는 겁니다. 주민에게 이제 이거 외래로 산토파 이래가지고 우리말로 바꾸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다른 배타적 효력 때문에 일단 우리가 등록을 해놓은 거고 다른 데서 막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는. 네. 근데 그 등록되겠다 해가지고 못 바꾸고 이런 건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는 문텐로드의 명칭 변경보다 본 취지에 걸맞는 안전한 걷기 좋은 길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문텐로드와 관련되어서 한글 명칭을 공모를 다시 하고 있던데요. 지금 필요한 것은 한글로 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문텐로드가 제대로 안전하게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곳 우리 달맞이 언덕이 곧 이제 정비 사업을 하게 됩니다. 문텐로드를 함께 포함하는 종합적인 이런 정비 사업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문텐로드 명칭 변경 추진과 달맞이 언덕 해월정의 포토존 설치 등 변화를 꾀하고 있는 해운대구.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할 것은 시민들의 안전일 것입니다. 울창한 산림 사이로 달빛을 받으며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을 수 있는 문텐로드. 이 컨셉트는 굉장히 낭만적이긴 합니다만 제가 직접 걸어본 결과 곳곳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허술한 관리 감독의 면면도 드러났습니다. 조성된 지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문텐로드의 방향성과 대책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인 관광객들이 배를 타고 부산에 오면 중구 등 원도심이 필수 관광 코스입니다.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요즘은 지역 홍보도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 중국인 유학생들까지 부산의 원도심 중구 홍보에 나섰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중국 국적으로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신정웨이 씨. 최근 모국의 부산을 알리는 일에 푹 빠졌습니다. 자갈치 시장과 광복로 등 중구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직접 가보고 외국인의 시선으로 찾은 매력을 사진에 담고 글로 씁니다. 소통 창구는 중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를 비롯한 각종 소셜미디어입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국 관광하는 정보 SNS에서 올리고 이제 친구뿐만 아니라 주변에 모르는 친구도 이런 정보들이 많이 얻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신정웨이 씨를 비롯해 8명의 부산 지역 대학생들이 올해 5월부터 중구 지역의 주요 관광지 방문기 등을 작성한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이 SNS 서포터즈를 꾸린 건데 2만 명 이상의 SNS 팔로워를 보유한 중국인 유학생 등도 참여, 해외까지 지역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중구에 있는 각종 문화유산이라든지 각종 축제, 행사들을 취재를 하고 또한 우리 여러 가지 사항들을 외부에 알려주면서 우리 중구의 위상적으로 및 외부 관광객들이
우리 중구를 많이 찾. 지난해 중구 비프광장과 자갈치 시장을 찾은 국내 관광객은 17,000명, 해외 관광객은 21만 명 이상에 달합니다.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원도심의 특성상 국내외 방문객들과의 소통 창구는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효율적인 소통 수단으로 꼽히는 SNS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과 조례 제정 등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구가 세계적으로 관광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 소통 수단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소통 수단의 변화가 지금 다들 얘기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구는 제1기 SNS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으로 참가자의 국적을 확대하는 등 SNS를 통한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부산 속 작은 원도심 중구가 SNS를 통해 세계로 매력을 전하고 나선 가운데 파급 효과가 얼마나 뒤따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대학교가 사범대 부설 특수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논란이 여러 차례 불거졌는데 쟁점은 특수학교 입지가 금정산 자락의 공원 부지라는 겁니다. 학교 측과 환경단체가 갈등 양상인데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전국에 설립된 특수학교는 175개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2011년 8만 2천여 명, 2018년 9만여 명으로 8천여 명 늘었습니다. 이 중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는 2011년 2만 4천여 명, 2018년엔 2만 5천여 명으로 1,300여 명 늘었습니다. 학령 인구는 감소하는데 장애 학생은 증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부산대가 사범대 부설 특수학교 건립을 내세우는 이유입니다. 부산대는 전국의 장애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예술 중고교 특수학교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특수학교의 건립 부지. 환경단체에선 금정산 훼손을 우려하며 부산대학교 앞에서 5개월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 개최한 공청회도 참석을 거부하며 대체 부지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특수학교를 짓지 마세요라고 아닙니다. 학교를 짓지 말라고 아니고 자연 훼손을 하지 말고 대체 부지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학교를 짓는데 부산대는 산림 훼손을 최소화해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금정산 환경생태교육센터를 설립하는 등 대안을 내놓으며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대체 부지를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학교 내에서는 같이 찾도록 노력해왔고 있다고 한다면 왜 저희들이 우리 대체 부지를 그리로 특수학교 건립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부지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부산대와 환경단체 입장은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은 오늘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활동할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야외 상영관 운영, 의전, 행사 지원 등으로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한국어 소통에 문제가 없는 외국인도 지원 가능합니다. 참여하려는 사람은 다음 달 3일까지 부산국제영화제 자원활동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며 최종 합격자는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다음 달 31일 발표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시가 올해 사람 중심 보행도시를 만들기 위한 혁신 정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보행 혁신 5대 전략을 정하고 부산발 보행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인데요. 보행 혁신으로 새로워진 부산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오늘 이슈 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의회 이현 의원, 도로교통공단 최진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시가 올해를 이 사람 중심 보행도시 부산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네. 시민이 중심이 되는 보행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지 우선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제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 중심 보행 혁신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5가지가 있는데 막힘없이, 걱정 없이, 마실 가듯이, 쇼핑 가듯이, 그리고 모두 다 같이 이렇게 5가지의 정책들이 있어요. 막힘없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행을 하다 보면 중간에 거리가 막히는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조금씩 제거해 나가겠다는 그런 것이고, 걱정 없이 같은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전속도 5030이라든지 우리가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자 이런 거고, 마실 가듯이는 마실이 뭔지 아시죠? 예. 집 앞에 마실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도시 내에 숲길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마실을 편하게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자 이런 게 있고, 소풍 가듯이는 이제 광안대교 정기 개방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소풍을 걸어서 갈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 다 같이 같은 경우에는 뭐 1530 건강 걷기 이런 게 예시가 될 수 있겠는데요. 같이 한번 재밌게 걸어보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이런 정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부산시는 좀 더 걷기 좋은 부산, 그리고 걸음이 좀 익숙한 그런 부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부산시의 보행 정책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횡단보도 설치가 많이 확대된다고요? 예. 저희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8.4명으로 OECD 국가 35개국 중 3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 보행자 사고는 선진국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습니다. 2018년 부산에서 발생한 보행 중 사고의 부상자는 3,520명으로 17년 3,503명 대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에서는 차량의 소통보다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보행 환경 조성에 열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선진국 도심에서는 이미 차량 중심의 문화가 아닌 사람 중심의 교통 문화가 성숙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하여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무단횡단 교통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입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이유 중 대부분은 횡단보도가 멀다는 이유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고령자의 75%가 무단횡단이었습니다. 네. 고령자의 경우 반응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이 오는 것을 인지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횡단보도 설치 확대가 요구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예, 이 교통 약자인 아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도 이 스쿨존 내 차량 진입을 제한해서 아이들 보행 자유존을 좀 조성하기도 했는데요. 아이들을 안전을 위한 조치지만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반발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어떤가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아이들 보행 자유존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취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등하교를 안전하게 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차량에 이제 통학에 좀 방해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등하교 시간대에 차량을 좀 제한을 하고 노상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좀 없애서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게 취지인데, 네.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운행을 하는 구간이 줄어들고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물론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부모라든지 아이들에서는 이 좋은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본인들이 이제 등하교를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양쪽이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거를 좀 더 그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좀 공감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올해는 2개 학교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학부모라든지 이런 여론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의견들을 받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공감대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들을 좀 더 하면은 이제 운전자들도 좀 더 서로
잘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보행자고 사망자 가운데 고령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부산은 좀 고령화 비율이 높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고령자 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좀 마련이 돼 있습니까? 예,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보행자 사망사고의 54.1%를 차지했습니다. 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고령 인구가 2013년 600여만 명에서 2017년 700여만 명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고령 보행자 안전대책을 마련하였는데요. 시설 측면에서 보자면 고령 보행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내 221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벌인 후 무단횡단 방지 펜스나 횡단보도 투광기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노인보호구역도 최근 12곳을 새로 지정해 총 8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 통행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신호 주기도 점검하고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저희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안전교육 지도사 그리고 대학생 교통안전 나눔이 경로당 관리 지원센터 등과 공동으로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찾아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면허시험장에서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한 해 65세 이상 고령자 5,280명이 면허를 반납하였고 올해도 2월까지 1,200명이 동참을 하였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의원님하고는 어린이 그리고 고령자 이야기를 좀 해봤었는데요.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도 좀 보장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두리발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두리발이 이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택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리발이 좀 더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으면 그들이 이동권이 좀 보장이 되겠죠. 사실 이 두리발이 부산시 산하의 시설공단으로 4월 1일부터 위탁 운영이 시작됐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공공성이라든지 공익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또한 저희 예산 편성을 통해서 두리발이 노후된 차량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서 20대 정도를 이제 노후 차량을 교체를 하고 30대 증차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더 그 두리발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버스가 원래 계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상버스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들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599대가 지금 운행 중에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늘려가지고 그들의 이동권을 좀 보장해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휠체어를 사용을 하던 뭐 다른 수단을 사용을 하던 이동을 할 경우에 보도블럭이 좀 깨져 있거나 이게 단이 이렇게 있으면은 움직이는 되게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점검에 나섰고 조금씩 보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이제 올 하반기부터 실시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안전속도 5030이란 부산 지역 왕복 2차선 이상 주요 도로의 제한 속도를 현행 60km에서 50km로, 그 외 보호구역과 이면도로에서는 30km로 하향 조정하자는 정책입니다. 네. 지난 4월 1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 지역의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행 속도가 최대 50km 이내로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60km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오는 10월부터 개정된 법에 앞서 시내 모든 구간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산광역시는 이미 2017년 9월부터 영도구 내 전체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왔고 이로 인해 지난해 보행자 사망 사고가 37.5%로 줄었으며 네. 심야 사고도 42.2%로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현재도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체증이 더욱더 심각해지는 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도심에서 최고 속도를 60km에서 50km로 변경하였을 경우 실제로는 3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3분 정도 차이에 생명과 연관되는 사고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이죠. 예. 사고 위험이 좀 줄었다고 해서 안심이 되긴 하지만 10km가 내려가면 왜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금이 더 나오는 거 아닌가? 왜 같은 거리인데?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실 것 같거든요. 실제로 좀 뭐 요금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할까요? 예, 시와 경찰청에서는 5030 시행 시 영업이익 손실 그리고 이동 신속성 저하 등 택시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근 주야간에 걸쳐 제한 속도별 택시 요금 영향에 대한 실증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8.7km 이동 거리를 기준에 시속 50km, 시속 60km 주행 시 평균 100원 정도의 요금 차이가 발생하는 등 속도 하향으로 인한 요금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와 경찰청은 올 하반기에도 안전속도 5030의 시행을 위해서는 택시, 버스, 운수업계의 참여가 중요함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운수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의견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예. 사실 이 교통정책이 계속 이렇게 보행자 중심으로 가다 보면 왜 부산은 좀 구간마다 차가 많이 막히는 그런 구간들이 왜 있지 않습니까? 네.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나올 법도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의원님? 네, 모든 정책은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의원이다 보니까 다양한 민원도 듣고 양쪽의 입장을 다 듣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요. 네. 그때 필요한 게 상호 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운전자도 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 보행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행자의 입장을 운전자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호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일 것 같고 부산시나 의회의 입장에서는 또 운전자가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그런 홍보라든지 발굴 그리고 적용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렇게 보행자 중심 도시를 선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을 텐데요. 좀 부산에 귀감이 될 수 있는 다른 도시의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미국의 도시계획가인 제프 스펙은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라는 책을 통해서 얼마나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환경인가, 즉 워커빌리티가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근본적인 방법이면서 그 도시의 활력을 가늠하는 가장 유용한 척도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라데팡스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도시개발로 꼽히죠. 편리한 대중교통, 그리고 파리와 8km 떨어진 우수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토탈, 탈레스 등 대기업을 포함해서 500여 개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이 중 40%가 외국계 기업이고 지난해에만 아마존 등 43개 기업이 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라데팡스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은 보행자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라데팡스의 보행자 우선 도시라는 지향점을 목표로 보행자 전용 공간만 31만 제곱미터에 달해서 교통사고가 사전에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행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이 좀 마련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지금 의정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접했는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 정책을 좀 소개를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안전속도 5030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인식의 전환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그 시속
이 최대 속도가 되면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부산시와 이제 경찰청이랑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다양하게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가 주도가 되는 게 아니라 공감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정책들을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또 둘째로 보면은 그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령 운전자들이 자진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하면 10만 원을 받는 그런 제도인데요. 네. 이게 부산이 또 선제적으로 먼저 한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좋았던 점이 뭐냐면 우선 인식의 전환이 문제가 있었지만 본인들이 자진적으로 반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이제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재정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시랑 그다음에 의회가 잘 협력을 해가지고 추가 예산의 편성을 통해서 좀 잘 굴러가게끔 이렇게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정책들을 보니까 좋은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요소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주고 어떻게 변화를 하고 진행을 해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방향성을 설정하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정책이 있겠지만 가장 눈앞에 있는 현실적 사례로 현대차와 카이스트가 지난 2월부터 4월 중순까지 카이스트 대전 캠퍼스 내에서 첨단 IoT를 접목한 전동 킥보드 공유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50대 전동 킥보드를 캠퍼스 주요 지역에 비치해서 200명의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전동 킥보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스마트폰 전용 앱을 통해서 전동 킥보드 위치, 배터리 상태, 그리고 대여 가능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개월간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건수는 총 3,300여 건, 누적 이용 거리는 약 5,000km에 달했으며 다양한 사전 안전조치 덕분에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산의 부경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사례가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도 이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민관이 상호 협력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중장기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용 이동수단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 그리고 도로에서의 주행 허용 기준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그리고 교육 이수, 보험, 면허, 이런 부분들이 선진화된 정책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경찰과 저희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개인형 이동수단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공유 서비스를 통해 차량과 사람이 가급적 마주치지 않도록 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전거 역시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개인교통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은 가급적 지상이 아닌 지하로 움직이게 해서 지상에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가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운전자들의 이해 그리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그런 보행 안전 문화를 조성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